자, 바이오테크 투자에 더 나은 것에 베팅한다. 이런 전략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르카 테라퓨틱스. 바로 이 회사가 그 전략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지금부터 ORK의 투자 가치가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지긋지긋한 만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된다면요? 와, 정말 편하겠죠.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질문 있잖아요. 여기에 바로 오르카가 보고 있는 엄청난 시장 기회, 그리고 그들의 혁신적인 비전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르카가 뛰어든 이 시장은 대체 어떤 변화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? 먼저 기존 치료법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지금 나와 있는 치료법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바로 효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. 과정. 몇 주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 번거로움, 상상만 해도 피곤하죠. 실제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. 이게 바로 이 시장에 가진 아주 명확한 페인 포인트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오르카의 해답은 뭘까요? 이게 또 놀랍도록 간단해요. 아예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라 기존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걸 만들자. 이거죠. 이걸 바로 오르카의 더 나은 바이오 의약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오르카의 승부수는 바로 이 더 나은 바이오 약품 전략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그런 치료 경로를 딱 고르는 겁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최첨단 기술을 쏟아부어서 약효가 훨씬 더 오래가게, 그래서 주사는 훨씬 덜 맞아도 되게 만드는 거죠. 말 그대로 완전 초강력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 전략의 중심에 바로 이 두 개의 강력한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. ORKO-001이랑 ORKO-002인데요. ORKO-001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서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. 반면에 ORKO-002는 신속성과 강력한 효과에 집중해서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치료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예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일종의 투트랙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? 아무리 기술이 유망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우리 투자자들은 결국 뭘 원하나요? 바로 데이터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오르카의 2026년은요, 바로 그들의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였는지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겁니다. 지금 타임라인 보시면 2025년 말부터 2027년까지 아주 그냥 굵직한 이벤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.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소식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건데요.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이 정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관문, 바로 2026년 2분기에 나올 데이터입니다. 특히 이 ORK001의 에버레스트 A 임상 결과, 여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바로 오르카의 그 더 나은 바이오 의약품 전략이 진짜 시장에서 먹힐지 아닐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거든요. 말 그대로 성공이냐 실패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꿈이 커도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. 특히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돈 먹는 하마거든요. 과연 오르카는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버텨낼 만큼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재무 상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다행인 건 오르카의 현금 창고가 꽤 빵빵해 보인다는 겁니다.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현금이 무려 4억 8천만 달러 가까이 있어요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천억 원이죠? 와, 이 정도면 당분간은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꽤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회사 쪽에서는 우리 2027년까지 버틸 돈 충분해요 라고 자신하는데, 일부 분석가들은 아니, 지금 돈 쓰는 속도를 보면 6개월도 못 갈 걸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. 이 완전히 다른 두 시각,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이런 불안감은 다른 재무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. 예를 들어서 기업의 종합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피오트로스키 점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고요.
또 실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장부상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도 좀 찜찜한 부분입니다.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엔 현금이 많아서 든든해 보이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무 체력이 생각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. 자, 결론은 이겁니다. 유망해 보이는 파이프라인, 두둑한 현금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바이오테크 투자라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위험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지금부터는 투자의 어두운 면,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오르가가 넘어야 할 산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. 먼저, 야심차게 진행 중인 임상이 실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리스크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돈 문제. 그러니까 자금을 계속 조달하다 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재무적 리스크죠. 그리고 셋째는 이미 거대 제약사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시장의 치열한 경쟁.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 개발이나 생산을 외부 파트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. 이 주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. 한마디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. 규제 승인부터 시장 경쟁까지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죠.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입니다. 과연 오르카는 만성질환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? 아니면 그저 돈만 태우다가 끝나버릴 위험한 도박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